연금 수급, 자택 소유, 예금, 가족 등 노후를 지탱할 거라고 믿었던 공식이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이는 일본의 NHK 스페셜 제작팀이 밝힌 내용인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파산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도 되는 것일까?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예금도 있고 더하여 가장 힘이 되는 가족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NHK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파산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었고 직장에 온몸을 바쳐 일했지만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 맞이한 건 노후 파산이었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노후를 준비해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 나이 들수록 노후 파산을 염려해야 된다고 말하면 억지일까요? 물론 다수의 사람들은 격하게 부정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름 은퇴 준비를 했으니까 노후 파산과 나는 연관짓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은퇴 자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와 자동차 그리고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분산이 되면 노부부만 생활하게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에는 홀로 노후를 보내는 일상이 펼쳐지는 예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남성 어르신은 3가지, 여성 어르신은 4.5가지 이상의 약을 달고 사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빠르게 줄어드는 자산을 걱정하는 건 기본이고 더해서 소득도 끊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노후 생활비와 노후 의료비 그리고 전세, 월세, 자가주택 상관없이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일본의 NHK는 이런 상황을 예측한 탓일까요? 평범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장을 날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파산에 가까워지는 사회, 현실을 직시해야 미래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연금 수급, 자택 소유, 예금, 가족 등 노후를 지탱할 거라고 믿었던 공식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면서 노후 파산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더군요. 노후 파산은 질병이나 부상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양해줄 가족이 없이 홀로 살고 있을 경우에 노후 의료비는 물론이고 돌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겹친다면 그야말로 비용 압박이 주는 부담을 떨쳐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비용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신 어르신들은 아직 버틸만 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지 않고 최대한 참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 거죠. 하지만 질병이 주머니 사정 보고 알아서 물러나겠습니까? 급기야는 중병으로 발전해서 알아눕거나 심하면 돌봄 서비스 방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자력으로 부담해야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쥐꼬리만큼 받는 연금 소득으로 노후 40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노후 파산의 그림자는 그렇게 슬그머니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강한 노후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약간의 소일로 벌어들인 돈을 합해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찾아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설령 저축해 둔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엔 세일이 없는 만큼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알량한 저축 자산은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50세를 넘기기 시작하면 질병이 폭발하듯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질환으로 사망 원인 1위 암, 2위 심장질환, 4위 뇌혈관 질환이 무섭습니다. 적시에 잘 대처했어도 영구적 뒤끝이라고 할 수 있는 후유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노후 의료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노후 파산 심지에 불이 붙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특단의 대비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노후 파산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NHK에서 언급한 노후 파산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하루가 지옥 같은 벼랑 끝 생활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노후 파산에서 인터뷰했던 D씨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껴야 남아있는 나날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식비를 아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 5,000원 이하로 식비를 해결하는 것도 그런 이유랍니다. 5,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루 식사를 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어제 금산에서 강의를 끝내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코너에 갔더니 강력 추천 EX 라면 4,000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라면을 먹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강력 추천이라는 말을 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맛이 좋거나 다른 라면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평범한 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튼 출출한 배를 채우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을 또 먹었죠. 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의 한 끼로는 충분할 수 있겠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식사일 수 있을 겁니다. D씨가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한다면 라면 한 끼로 하루 식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D씨는 주먹밥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아예 굶을 때도 종종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사치를 부리는 날이 있긴 했어요. 연금이 나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뜻한 된장국에 채소 절임도 같이 나오죠. 그런 진수성찬을 4,000원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약한다고 해도 식비가 제로가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든 줄일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줄여야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해결하는 게 어려워지니까요. 전기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죠. 암흑 속에서 전기를 켜지 않고 생활하거나 한여름 무더위에 선풍기 대신 부채로, 세탁은 손빨래로 대신한다고 해도 음식물만큼은 상하지 않게 냉장고는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겨울엔 얼어 죽지 않을 만큼 난방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노후라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도 싫은 노후 파산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겠습니까? NHK 인터뷰에 응했던 D씨는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노후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매일이 바쁘고 매일이 즐겁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설마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노후 파산이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시 내일의 위험을 대비하는 자세는 기본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도 노후에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NHK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일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파산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었고 직장에 온몸 바쳐 일했지만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 맞이한 건 노후 파산이었다. 저마다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노후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던가요? 한순간의 욕망이, 한순간의 방심이,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질병이 노후 파산을 부르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노후 파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교묘하게 찾아오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